안녕하세요. 저희는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표할 다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주제에 대한 배심원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찬성 입장이 8표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판사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오늘 재판은 김 작가 씨가 A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었습니까? A기업 측 준비되었습니다. 김 작가 측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럼 A기업 측 변호인은 사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A기업과 김 작가 사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합니다. 김 작가는 본인의 개인 SNS에 자신이 제작한 캐릭터와 관련한 예술작품을 주기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수많은 팔로워를 가진 작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약 3개월 전 A기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게임 내에 등장하는 일부 캐릭터가 김 작가 고유의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A기업과 김 작가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A기업의 억울하다는 주장과 달리 김 작가는 A기업의 저작권 침해가 확실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A기업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으로 실제로 많은 이용자 수로 알려진 땡땡게임의 회사입니다. 이 게임 또한 AI를 활용한 사파로 유명한데요. 저 또한 이 게임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이슈에 대해 시간 관계상 A기업 측은 짧게 요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A기업이 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A기업은 게임에 삽입된 모든 사파들은 모두 생성형 AI를 활용한 그림으로 의도적으로 김 작가의 화풍이나 작품을 따라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작품 유사도에 따른 표절 유무 책정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님. A기업의 게임에 활용된 사파가 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A기업은 그 그림과 캐릭터를 게임에 삽입하기만 하였을 뿐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저작권을 침해한 거지 A기업의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 오로지 기업에게 있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다면 A기업 변호 측은 AI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AI를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A기업의 잘못이 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A기업이 활용하고 상업적으로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책임 소재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하여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임의 AI 작품은 김 작가 개인의 생각이 아닌 여러 대중들의 시선에서도 유사하다고 느낀 사파입니다. A기업 변호 측의 주장대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책임이 없더라도 상업적으로 배포한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은 정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김 작가 씨, 당신의 주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판사님. 저는 지난 10년간 예술가로 활동해왔고 제 작품들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이 AI를 통해 만든 그림이 제 작품과 너무 유사합니다. 저는 A기업에서 출시한 게임의 사파 중 일부가 제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만든 그림이 어떻게 김 작가 씨의 작품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이 두 그림의 색상, 구도, 심지어 세부적인 요소들까지 너무 비슷합니다. 이 부분의 디테일과 색조는 제 작품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 그림과 캐릭터 작품은 제 작품을 감상해주시는 독자님들께서 말씀하시길 자주 사용하는 작품의 구성 요소나 색 조합 등 저만의 독창적인 화풍이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A기업의 AI가 그린 캐릭터와 그림 작품에는 저만의 화풍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는 작품만으로는 따라할 수 없는 부분임을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AI가 제 작품을 학습 자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A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은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으며 AI의 저작권 침해라는 사안은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므로 A기업의 투명한 공개를 간청드립니다. 김 작가의 주장에 대한 A기업 측의 반론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전에 말했듯이 A기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파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A기업은 AI 기술을 통해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게임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모든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I가 생성한 그림은 완전히 독립적인 창작물입니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A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AI는 인터넷에 공개된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작품을 직접 학습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AI의 학습 과정에 대한 투명성은 예전부터 대두되고 있던 논란 중 하나입니다. A기업이 떳떳하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A기업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AI 기술의 학습 과정에 대한 다이어그램과 함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이 과정에서 특정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단계의 존재 유무가 아닌 게임 제작 및 배포 과정에서 사용된 AI 그림의 자세한 제작 과정을 알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이유입니다. 김 작가 측에서 AI 예술활동에서의 과정 공개를 원하신다면 공개해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I가 만든 작품은 데이터 학습의 결과물입니다. 만약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했다면 충분히 그 작품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AI가 김 작가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학습했는지 여부입니다. 빠른 시일 내로 AI의 학습 과정이 담긴 USB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김 작가의 작품 중 일부라도 사용된 것이 적발된다면 A기업은 그 즉시 패소하게 될 것입니다. A기업은 의도적으로 특정 작가의 작품을 AI에게 학습시키지 않았음을 명명백백히 강조드리면서 조속히 관련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에서 의도적으로 AI에게 김 작가 씨의 작품 및 고유 캐릭터를 학습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I 고유의 학습 과정 및 응용 과정에서 김 작가의 작품이 적발된다면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기업은 AI의 학습 과정과 응용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는 A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 작가의 창작물은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직접 피땀 흘려 만든 한 개인의 노동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AI가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 개발자가 미처 어떠한 부분까지 학습해내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A기업에서 내놓은 그림과 김 작가 그림의 높은 유사성으로 보아 이는 분명 의심의 여지가 있고 이가 증명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A기업 변호 측 발언해 주시죠. A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 과정에서 전 연구진이 모여 매우 체계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과도한 인지적 능력 개발에 따른 자의적 학습 능력이 발달되었을지는 미지수이나 A기업이 특정 작가의 작품을 주입식으로 교육시킨다거나 모방하도록 이끄는 방식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A기업의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닌 AI의 작품이므로 저희 측에서 온전히 피해를 보상해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재판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사님, 저희 측에서 방금 막 가져온 A기업이 AI 기술 학습 과정에서 김 작가의 SNS에 업로드된 작품들이 활용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담긴 USB 파일을 새로운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판사님, 미리 신청하지 않은 증거물입니다. 뚜렷한 물적 증거가 아직 없었던 상황이므로 인정합니다. 검사 측 제출해주세요. 이 회의록은 A기업 측에서 AI 기술 개발 협력 업체에게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였을 당시 대표 예시 작품으로 김 작가의 작품을 활용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김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대표 캐릭터가 회의록에서 활용되었음이 확인됩니다. 공정한 재판장님, 그리고 정의로운 배심원님들께서 중립의 입장에서 이 증거들을 보시며 과연 이것이 무죄가 될 수 있을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제공해준 현재 퇴사하였지만 과거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함께 참여한 박 증인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속 김 작가의 작품이 예시 작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이 회의할 당시 기술 개발하는 데 있어 적극 반영된 것이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노골적으로 그 작품을 베끼고 모방하면 표절이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에 A기업 측에서 그런 범죄를 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5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을 틈타 다시 한번 배심원분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 부탁드립니다. 사전 검사 결과와 일치하게 현재 찬성편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과연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될지 영상 이어서 시청하겠습니다. 그 당시 분명히 김 작가님의 캐릭터를 상당수 참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AI가 새로운 캐릭터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화법이나 각종 디테일들이 겹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혹시 AI 개발 당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죠? 예술 작품 창작 인공지능 개발을 목적으로 모인 연구원들 중에 한 명으로서 다양한 자료 수집과 AI 데이터 이식 작업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AI의 능력치에 대해 잘 파악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자료 수집 당시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떻게 AI 학습에 활용하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A기업은 보다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네로라는 유명 작가님들의 그림을 최대한 많이 참고하고 활용하길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김 작가님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AI가 학습을 하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제공하는 자료의 수집과 활용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또한 저희는 개발 당시 맹세코 절대 AI에게 모방과 표절을 유도하는 방식의 학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화법의 다양성과 표현법을 가르치고 예시 작품들을 보여주며 그것을 이해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을 뿐입니다. 미래에 저희가 개발했던 AI가 작가님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 걸릴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소 무분별하고 부주의했던 저희 개발자들을 대표해 사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김 작가 측 최후의 변론 진행해 주세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려 하는지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김 작가는 피땀 흘려 완성해낸 자신의 대표작의 화법과 세세한 본인만의 디테일들을 시침이 떼고 따라하는 AI에 대해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프레젠테이션의 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저 노골적으로 교육을 통해 따라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으니 무죄라고 주장하는 A기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봐 주시어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A기업 측 변호인 최후 변론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말씀드렸듯이 A기업의 게임에 활용된 사파가 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 그린 것은 A기업의 직원이나 어떠한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직접 인공지능의 잘못을 떠맡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제공하신 모든 증거들은 인정합니다.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이것이 인간과 인간 간의 분쟁이 아닌 기술과 인간 간의 분쟁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어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심원 측 상의해 주시고 결론 발표해 주세요. 다들 프레젠테이션 보고 너무 비슷해서 놀라셨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게요. 저는 그래도 명백히 피해를 배상받기를 원하는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 측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기술의 엄마인 셈 아닌가요? 맞죠. 누가 봐도 비슷하던데. 색깔 조합이며 캐릭터 포인트 표정이나 어후. 이게 인간이 한 짓이면 시원하게 판결할 수 있을 텐데 AI가 한 짓이라니. 너무 똑똑하네요, 요즘 기술.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요즘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더라고. 아유 정말 기업 측이 배상해야지 뭐 어떡해. 그럼 저희는 만장일치로 기업 측에서 AI의 기술의 대변인으로서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로 결론 지을까요? 네, 그러죠. 시간이 다 되었으니 배심원 대표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배심원들이 상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A기업에서 김 작가의 작품을 저작권 침해한 혐의로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업 측에서 기술개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당시 김 작가 작품을 참고하였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AI의 창작물을 그 기술을 개발한 기업 측에 피해 배상을 요구해야 할까? 라는 점에 있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 힘들게 노동하여 창작해낸 김 작가의 작품을 AI가 한순간에 학습하고 모방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말로 표현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AI의 부모라고 볼 수 있는 A기업 측에서 적절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판결 내리겠습니다. 지방재판소 제2법정은 김 작가 작품 AI 저작권 침해 사건의 판결을 발표하겠습니다. 김 작가의 증거와 A기업의 해명을 종합한 결과 AI가 김 작가의 작품을 직접 학습하여 유사한 작품을 생성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김 작가의 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합니다. 피고 A기업은 원고 김 작가에게 4천만 원의 피해 배상 금액을 지불할 것을 선고한다. 자, 드디어 완성이다. 우리 한 달간 외근하느라 고생 많았어요. 다들 집 가서 이제 쉬자. 저작권 침해 테스트 했어? 네, 방금 테스트해본 결과 유사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미술 기법만 새로 배운 채로 창의적인 캐릭터 잘 나옵니다. 수고했어. 이번 캐릭터 참신하게 잘 뽑았네. 집 가서 게임이나 해봐야겠다. 저희 모두는 개인의 저작권 보호를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로 AI 사파를 활용하는 A기업에서 새롭게 개발한 일부 게임 캐릭터가 김 작가의 고유 캐릭터와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소송을 담은 재판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A기업은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이긴 하나 의도적으로 작가의 화풍을 비롯한 캐릭터를 모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기업 측은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이 아니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 대상이 기업에게 있을 수 없으며 AI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 작가는 A기업에서 AI를 통해 만든 작품이 너무 유사하다며 인터넷에서 무료 배포되는 자료 외에도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 자료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무단으로 상업적 배포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측은 학습 과정에서 특정 작품을 직접 학습시키지 않았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기에 AI가 생성한 독립적인 창작물이라고 반론하였습니다. 즉 이는 인공지능의 잘못이고 기업이 잘못을 떠맡아 책임지기 어렵다며 이 사안을 인간의 분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기술과 인간의 분쟁이라고 강조하며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물로 AI 학습 과정이 담긴 USB와 게임 개발 회의에서 김 작가의 작품을 직접 참고한 것이 회의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A기업 측은 자료 수집과 AI 데이터 이식 과정에서 모방과 표절을 학습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중 김 작가의 작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김 작가 작품 AI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은 피고 A기업이 원고 김 작가에게 4천만 원의 피해 배상을 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김 작가의 손을 들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을 통해 저희 모두는 개인의 노고가 담긴 저작물의 보호를 AI의 발전보다 우선시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인 재판 이후 장면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 새로운 게임을 출시한 A기업과 그 게임팩을 직접 구매하는 김 작가의 흐뭇한 표정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다조는 아시다시피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권을 중시해야 한다라는 따진말을 주제로 선정하고 재판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따진말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챗 GPT나 지니, 시리와 같은 음성비서 AI와 같은 생성형 AI들이 현대인들의 생활 속에 엄청난 발전 속도로 깊이 녹아들면서 예술 창작물을 개발하는 데에도 인간의 저작권 영역을 위협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함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AI 개발 측의 논쟁을 다뤄야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토론이나 재판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우선적으로 떠올랐는데요. 단순한 발표하는 색다른 차별점과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소리로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에 저희 각자의 목소리를 입혀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말 부분은 저희가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장면을 대사를 최대한 없애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연출해 보았는데요. 그 점은 열띤 대화로 가득했던 재판 상황이 지나 타협점을 찾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 주인공들의 삶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결말 부분의 내용을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저희는 1년 후라는 미래 상황을 설정하여 김 작가 측과 A기업 연구원들의 행동 변화를 확연히 보여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김 작가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알리고 유명해지는 데에 성공해서 사인회를 열고 팬들을 만나며 행복한 작가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캐릭터를 팀원들과 개발하며 창작자로서의 인권을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영상 속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A기업 측은 김 작가 측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 여부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주며 문제가 되지 않는 AI 캐릭터 창작 기술 개발에 성공합니다. A기업은 출시할 본인들의 게임팩에 AI가 제작한 새로운 캐릭터를 모델로 하여 런칭을 하였고, 사람들이 줄 서서 게임팩을 구매하는데 그 인파 중에 김 작가를 포함시켜서 본인도 A기업의 게임을 즐길 생각에 신난 모습을 표현하며 김 작가와 A기업이 서로를 응원해주는 평화로운 결말을 지었음을 암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조의 애니메이션은 단지 따진말에 국한되어 그 주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논하는 것이 끝이 아닌 분쟁 이후 기업과 개인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 과정을 보여주어 청중으로 하여금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고자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는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투표 형식도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대본을 전달해서 피드백을 해달라고 하였고, 확인하시면 저렇게 체크 표시 부탁드린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영상을 보고 초와 분을 표시해서 자세한 PPT 내용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모두먼 친구들과 새로운 형식의 발표에 도전해볼 수 있도록 과제를 내어준 교수님, 리허설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내용의 발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심사 모둠, 발표에 호응해주시고 경청해주신 청중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생성형 AI의 발전보다 저작자의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제로 준비한 다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팀 모든장 이사건 법학부 강채연이라고 합니다. 발표 우선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총평 진행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흥미를 가지고 발표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기술 이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권리에 대한 주제를 선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와 다른 애니메이션 형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부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리허설 때부터 PPT 자료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이용했기 때문에 음성만으로 이용한 발표의 한계를 완전히 보완을 해주셨고 즐겁게 관람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력이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재판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심지어 민사 재판으로 또 다른 재판 형식으로 보여주셨는데 민사재판으로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배심원제를 제도를 활용을 하셨는데 이를 활용해서 시민들, 대중이나 여론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드먼들의 더빙도 너무 귀여웠고 효과음 등으로
더 집중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발표 뒷부분에 붙여서 추가해 주셔서 팀워크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흡도 면에서는 이제 꾸준하게 이제 청중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의견을 물어봐 주셔서 그 청중들도 이제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저작권 보호 시 이제 마지막에 작가와 A기업 양방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중점으로 결과로 보여주셨는데요. 혹시 이에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고 혹시 있었다면 어떤 사례가 있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부정적 결과는 어떤 건지 조금 자세히. 예를 들어서 해피엔딩 말고. 네, 해피엔딩 말고 혹시 배드엔딩을 그렇죠. 네, 우려할 수도 있으니까. 아하, 그렇죠. 저희는 우선 이런 재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찬성 또는 반대 한쪽 측에 치우쳐서 결론이 나잖아요. 재판 특성상. 거기에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청중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리는 만큼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서 이렇게 평화로운 양측 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악감정이 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만약에 부정적으로 저희가 흑화한 결말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김 작가 측에서 그 A기업의 게임팩에 대한 안 좋은 루머들을 퍼뜨리고 다닌다거나 그런 추후 새로 만들어진 캐릭터들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 거를 침해한 건 아닌지 더 김 작가가 막 알아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수심을 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네. 만약에 A기업 측이 항소를 한다거나 근데 항소를 해도 결과가 사실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저희는 했고, 그래서 만약에 A기업 측이 계속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다른 작가들을 베끼면서 하면 이게 이미 김 작가의 측을 들어준 판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도 고소를 할 거고, 그러면 또 벌금이 4천만 원씩 계속 나올 텐데 이게 누적되면 괘씸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표가 징역을 살 수도 있고, 이래서 근데 누구든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스스로 정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정이 조금 더럽더라도 결론은 해피하게 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예상이 설명을 통해서 나쁜 시나리오로 계속 가면 기업은 망할 수도 있고, 아무튼 굉장한 갈등이 유발될 수도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일본학과 이사학번 김서원입니다. 네. 일단 애니메이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는 내내 너무 눈이 즐거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말을 냈다는 점에서 뭔가 새로운 발표 방식을 선택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그 재판에서 기업 측을 맡았던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AI가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제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AI를 입력값을 인간이 냈기 때문에 뭔가 모방해라, 표절해라 이런 걸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이 그 AI를 도구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이제 인간과 AI를 분리해서 뭔가 잘못을 따질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인간과 AI를 분리해서 잘못을 따진다는 게 것이 저희의 의미가 아니라, 우선 A기업과 정확히 말하자면 A기업에서 개발한 AI와 그리고 김 작가 측 이렇게 두 팀의 대결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마지막에 제가 인간과 기술 간의 분쟁이다, 인간과 기계 간의 분쟁이다 막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긴 했었는데,
이게 저희 측에서는 교육을 주입식으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능이 스스로 발전이 조금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더 방대한 창의력을 가지고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킨 결과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사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기업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AI의 잘못인데 어쨌든 AI를 만든 거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금형에 처한 것이고 결론적으로 기술과 인간을 막 나누려는 의도는 없었던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A기업은 AI로 만든 그림을 활용하는 게임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AI 그림을 제작하는 거는 기술 제작자나 연구원이라고 애니메이션에도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A기업 측의 주장은 A기업이 직접적으로 AI 그림을 막 그리게 입력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벌금을 물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좀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 개발자가 아니니까 책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저 기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조금 책임의 길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만든 A기업의 느낌은. 근데 추가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지금도 공정화잖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상업상에서는 이제 무과실 책임으로 피해자 보상이 이제 거의 필수로 진행되잖아요. 혹시 이거는 A기업이 감안을 하지 않았는지 혹시 궁금해지네요. 요건 잠깐만 이제 현실 판례가 있어서 현재 AI를 활용해가지고 작품을 그리거나 노래를 지었거나 소설을 쓰거나 했는데 이게 표절 시비에 걸리면 오픈 AI가 책임 배상을 집니다. 사용한 회사가 아니고 이 부분이 조금 혹시 참조하셔가지고 논의를 좀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지금 뭘 반영하라는 게 아니고 제조사가 있고 다음에 사용 회사가 있고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있다면 이 3자 구도로 2자 구도가 아니고 3자 구도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는데 지금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면 이게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라면 칼을 만든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가 칼을 잘 만들수록 칭송을 받겠죠. 근데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일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급발진 이런 사고가 나타나면 이게 제조사 문제인지 사용자 문제인지 경계가 아주 애매해지는데 지금 이제 AI의 경우라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쉬운 칼, 자동차, AI 수준으로 이렇게 봐가지고 이 책임을 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주제가 사실 AI라는 좀 확실하게 딱 정하기 어려운 주제기도 하고 약간 총이 문제인 이유가 그냥 그 도구 자체가 문제다, 쓰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논의가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살짝 모순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이 갈릴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물티슈라든지 이런 물건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기업 측에서 보상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조금 민감한 문제기도 하고 확실하게 기업이 아니라면 AI가 피해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해도 AI의 피해 보상이 그렇게 막 김 작가라든지 그런 피해 측에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할 만큼의 피해거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아닐 수도 있어서 그게 확실하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이를 그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거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AI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거에 조금 더 중심을 둬서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법학부 24학번 양희원입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적용하면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AI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근데 기업 변호인이 너무 우리가 노골적으로 입력하지 않았다라는 책임 회피만을 강조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청중 유도하셨을 때 반대를 한 사람이 3명이었는데 그게 다 저희 조였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 비슷한 주제로 해서 양측의 주장을 다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희는 AI 발전도 중요하다고 해서 저는 반대를 했던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들 눈으로 저 두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 이 정도로 생각했을 정도면 이미 충분히 치우쳐진 재판인데 그래서 기업 측의 주장을 더 강화해서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논거를 제시했으면 더 팽팽한 재판이 되고 사람들도 찬성해서 반대로 많이 넘어가는 결과를 유도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하인드랄 것까진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냥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를 하고 내용 전달도 물론 중요하지만 뭔가 스토리를 짜서 진짜 애니메이션처럼 만드는 거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이 인물 하나하나, 기업 의견 하나하나를 뭔가 캐릭터성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A 기업은 이게 정확히 어떤 구조냐면 A 기업이 있고 A 기업은 AI를 기술을 활용하여 게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AI 기술을 A 기업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왜 박증인이 소속된 그 외부 업체에 의뢰를 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술을 얻어서 게임에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기술을 그럼 직접적으로 만든 건 A 기업이 아니고 기술을 받아서 적용만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A 기업은 나는 정당한 돈을 지불을 했고 AI 그 기술 사오는 것도 돈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고를 쳤는데 그걸까지 이렇게 하라니까 내가 돈이 너무 많이 나갔고 나 지금 좀 억울하고 이래서 회피를 하고 있는 이미지로 애초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논거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이게 스토리를 위한 장치였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2사학번 이유진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미래 청중들 투표해주신 점도 굉장히 좋게 봤고요. 그리고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과정도 이렇게 영상에 넣어주셔서 조금 더 판결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도 보여주실지 몰랐는데 이후의 삶도 조금 재미있게 정말 애니메이션처럼 보여주셔서 그때 와 정말 이게 애니메이션이구나 하는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서 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그러면 기업이 이제 어떤 특정 작가나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조금 많이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기업이 약간 죄를 받은 것처럼 나오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AI에게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특정 작가와 비슷한 작품이 나왔다면 그것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적용한 그런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이런 재판적인 면에서는 A기업이 굳이 벌금을 문다든지 패소를 할 이유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A기업은 게임 회사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는 회사잖아요. 넥슨이나 그런 회사처럼.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재판의 피해는 아니더라도 뭔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대중의 인식이 바뀌게 되어서 그런 좀 부차적인 피해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사실은. AI가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디테일을 따르진 않았는데 라는 전제를 이제 깔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 결과물이 이렇게 유사해 보이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표절인가요? 아닌가요? 에서부터 해가지고 만약 이제 표절 판단이 내려지면
지금 그게 이제 미국 법정에서 최대 이제 걸림돌이에요. 우리 알고리즘 상으로 이런 거 없어요. 특정 작가의 작품은 막 노골적으로 베끼라는 게 없는데 결과물은 너무 비슷해.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누구 책임일까? 요즘 챗GPT처럼 생성형 AI가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표절도 검사, AI의 표절도를 검사하는 사이트나 시스템도 많이 구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것도 예술 작품에 적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좀 구체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A 기업 측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 작가라는 개인한테는 패소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원한테 의뢰를 해서 받아온 거기 때문에 오히려 A 기업 측이 그런 연구원에 또다시 재판을 건다든지 좀 해서 그런 기술 개발자와 A 기업 사이에 좀 싸움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개인과 기술을 개발한 사람과 기술을 상업적으로 배포한 사람의 싸움이 될 테니까 그것도 약간 또 다른 재판이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행정학과 이사학번 박지선입니다. 네. 일단 발표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모둠에서 생성형 AI 발전보다 저작권을 중시해야 한다가 주제였잖아요. 이 주제를 보고 찬반 유무를 물으셨을 때 뭔가 딱 와닿지는 않는 느낌이어서 제 의견을 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그 다음 바로 발표 속의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주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잘 갔고요. 초반에 PPT에서 예술에 있어 다른 작품으로 영감을 얻는 것이 AI가 데이터화하여 학습하는 것일까? 라는 이것과 같을까? 라는 의문점을 던져주신 게 그 이후에 발표를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저희도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었는데 관련해서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이 저작권과 AI 문제가 정말 단순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영상에서 기업 측 변호인이 이런 일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말에 너무 공감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주제로 발표 준비하면서 모둠원 분들께도 되게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다양한 목소리 TTS를 쓰셨는데 그게 좀 재미가 있어서 기억에 남고요. 리허설 할 때 애니메이션 한다고 하셔서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모두도 되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너무 퀄이 좋아서 너무 퀄이 좋았습니다. 애니메이션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해설도 그렇고 마무리 멘트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재판 형식을 다루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잘하셔서 수고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평인데 지금 간단한 질문만 해도 되나요? 우리 이제 청중에게로 넘어갈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간단히 하시죠. 뭐. 네. 애니메이션에서 재판을 다뤘잖아요. 그래서 화면 구성도 그렇고 되게 게임 역전 재판이 생각이 났는데 혹시 그걸 모티프로 삼아서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아이디어 구상을 할 때 처음에 재판 애니메이션 형식을 만들자고 말이 나온 게 역전 재판 형식을 하면 어쩌냐라는 말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좀 모티브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궁금하셨던 건가요? 네. 그럼 이것도 그 표절이에요? 모티프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네. 이것도 마이크를 좀 주세요.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재미 요소를 어떻게 넣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의견의 애초에 처음 아이디어를 얻은 곳이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이니까 그거를 오마주해서 약간 비슷한 형식을 띠면 이거 인터넷에서 많이 짤로 돌아다니는 거 패러디했네? 재밌네? 라고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서 화면 구성을 좀 비슷하게 했고요. 눈치를 채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네, 오마주 패러디 표절 아니라고 지금 변변하고 계신 거죠. 자, 우리 청중께 한 9분 정도 질문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미디어학부 24학번 박기빈입니다. 네. 저 질문하고 싶었던 사항은 결말에서 보면은 기업에서 이제 AI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만들 때 저작권 침해 여부가 있는지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그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재판을 끝나고 1년 후에 결말 부분을 예상해서 작성을 한 거라 미래 상황을 상정한 거라서 아마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기술이 있다면 실제 지금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법적 그런 분쟁들도 보다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런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덧붙이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핀터레스트 혹시 아세요? 핀터레스트 같은 것이 어떤 사진을 누르면은 알고리즘처럼 그 아래에 비슷한 유사하게 생긴 사람, 예를 들어 한소희 사진을 클릭하면은 그 아래에 한소희님만 보이도록 알고리즘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굴러가는 어플이 있는데, 어떠한 그림 사진을 검색하더라도 그 아래에 유사한 그림의 사진이 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유사도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팀에서 서은 씨가 질문을 하셨을 때 연우 씨께서 안 좋은 결말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잖아요. 그때 대답하시는 것에서 재판에 대해 되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학과가 법학과이신가요? 그렇게 보였다니 무척 행복하지만 저는 사실 미디어 학부입니다. 그러면은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재판에 대해 그렇게 잘 알고 계셨어요? 전 잘 몰랐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고 그 재판 형식 고민하는 것부터 뭐 관련 판례나 관련 법 조항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와, 그게 질문이었어요? 또 있는데 해도 되나요? 아니 저는 이사학번 중어중문학부 남윤지라고 하고요. 네. 저도 사실 애니메이션 관련 질문을 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그림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캐릭터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떻게 만드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예체능인 학부인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주제도 저작권을 다루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아무 그림이나 긁어올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작권 프리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경 화면이나 아니면 이런 거를 구성을 했고요.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야라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저작권 프리로 풀고 있고 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도 되고 수정을 해도 된다라는 안내 문구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기본 캐릭터는 그곳에서 파일을 다운을 받았고 입모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그림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입모양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저작권이 중요시 돼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재판도 그렇지만 실제 사례에서 대부분 이미 게임 회사가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고 사용자들이 그거를 다 사용하고 있었을 상황인데 만약에 저작권자의 편을 우선적으로 들어주게 된다면 그 게임 캐릭터나 작품에 대해 뭐 돈을 주고 구매했거나 이미 사용하던 사용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그 결말 부분은 기업 측의 책임이라고 하고 벌금을 과세하라고 했으니까 A기업이 추후 책임을 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배포된 게임을 전부 전량 회수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게 수정한 게임을 다시 무료로 배포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결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구입자 같은 경우는 그냥 상품을 판매해서 구매를 한 거여서 따로 책임을 물거나 하지는 않고 기업이 대표해서 전부 다 책임을 수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텐데 정말 그런 조치를 할까요? 할까요? 라는 의문은 뭐 답변이 여러 개 있지만 결론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법정 재판 결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 심사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발표 너무 잘 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